네, 달달한 10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달달한 포인트 먼저 체크할게요. 네, 오늘 달달한 포인트입니다. 커지는 물가 둔화 기대감. 자,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3.8%대 기록을 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이번 달에 둔화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국채 금리도 좀 떨어지고 있고 달러도 약세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 증시는 뚜렷하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자, CPI, 미국의 CPI 지표 발표되고 나서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보시면요. 나스닥 100의 리밸런싱 영향으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빅테크들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이러한 가운데 2월 CPI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전미 자영업자 연맹인 NFIB에서 발표한 비즈니스 낙관 지수는요, 91로 나타났고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지난달 대비 판매 가격이 높아졌다고 답한 자영업자 비율의 29%로 그리고 2021년 3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주 9,000개 소매점의 매출을 집계를 해서 발표하는 레드북 지수를 보시면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 0.4%로 팬데믹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어제 본방송에서 말씀드린 메나임 중고차 지수를 비롯해서 상품 시장이 인플레이션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내일 발표될 CPI와 관련해서 월가에서는 헤드라인의 경우는 전년 대비 3.1%, 그리고 근원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5%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헤드라인 수치는 드디어 앞자리가 2로 바뀌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가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 상태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난 6월 최고치를 찍었던 국제유가와 또 CPI 지수에 대한 기저효과로 이번 달 CPI가 낮게 나오는 것이고요.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에서는 7월부터 다시 물가가 반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연설에 나선 뉴욕 연방은행 존 윌리엄스 총재 또한 인플레이션을 2%로 돌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느린 성장과 실업률 상승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자, 현재 물가 상승률 둔화는 유가 하락과 또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병목 현상 완화 때문이고요. 이것은 노동시장의 여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짜 점심이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찰스 수왑 또한 신중한 투자자라면 헤드라인 CPI보다는 근원 CPI에 집중할 것이다 라면서 오늘 밤 발표될 CPI에 대한 시장의 지나친 낙관론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자면요. 금일 국내 지수는 오늘 밤 미국의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불안한 수급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뚜렷한 수급 동향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오전부터 지속적인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코 그룹주와 조선업종의 강세가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어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업종은 금일 조정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은 조선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또한 지난 7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금일 수급 불안 상황으로 인해서 수급 상황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테마 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건설기계 관련주 차트를 보시면요. 진성 TC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운 관련주인 흥하해운의 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좋은 뉴스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반도체 섹터에서는 오늘 삼성의 사나노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신규 고객사 확보라는 이러한 뉴스가 전해졌죠. 그러면서 IFC를 대장으로 해서 그리고 두산 테스나, 태성, 그리고 네페스 아크, AD 테크놀로지와 같은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자동차와 조선 섹터 또한 오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동차 섹터 보시면 TCC, 스틸이 오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DMC가 또 그 뒤를 따라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선 섹터에도 종목을 볼 수가 있겠죠. 조선 선제를 대장으로 해서 KSP, 삼성, 중공업, 그리고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일승, 그리고 하나오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이 있죠. 결핵 백신 세계 최초 상업화라는 이러한 이슈와 관련해서 큐라티스가 강하게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타액 혈당 측정기 이슈로 상승 중인 정말 신고가를 지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 동훈 아나텍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바브웨 리튬 광산 이슈로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웰바이오텍이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칼륨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YMC가 상한가에 도전하고 있지만 그냥 25% 정도 지금 현재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금일 전반적인 테마 동향은 좋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양시장이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을 성공해주긴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수급은 불안하고요. 작년 유가 피크와 그 CPI 피크가 맞물리는 기조효과로 인해서 이번 달 CPI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다음 달부터는 다시 CPI 지수가 반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100의 리밸런싱 이슈는요, 잠시 지나가는 바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의 이슈는 올해 내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불확실성 속에서 무리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대로 추경 매수는 자제해 주시고 단기 스윙 전략으로 짧은 수익 챙겨가시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좌를 좀 안전하게 지키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단기 스윙 관점의 전략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전략을 이 섹터 공략으로 활용해 보면 좋겠죠.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달달한 공략 섹터는 스레드 관련주입니다. 메타에서 새롭게 출시한 SNS죠. 스레드가 정말 단기간에 사흘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엄청난 저력인데 사실 며칠 전에 스레드 관련주들 한번 상한가 속출하는 종목들 있었잖아요. 반짝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기회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모멘텀 들어볼게요. 네, 최근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장악했던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이슈가 바로 스레드죠. 스레드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새롭게 선보인 SNS 서비스이고요. 하루 만에 3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사흘 만에 1억 명을 순식간에 돌파를 하면서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챗 GPT가 1억 명을 돌파하는데 2개월이 걸렸고요. 자, 그리고 틱톡이 9개월, 인스타그램이 2년 6개월 걸린 이용자 수를 1억 명을 순식간에 돌파를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빌 게이츠라든지 오프라 윈프리, 이런 유명 인사들의 가입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의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 또한 스레드에 합류하고 있죠. 가입자 추세를 본다라면 스레드는 1억 명 돌파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시 직전부터 트위터 대항마를 자처를 해왔고, 트위터처럼 SNS죠. SNS인데요. 이용 방법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단 불안 요소를 좀 본다라면 트위터가 스레드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시 당시 시장의 반응으로 본다라면 불안 요소를 좀 뒤로 하고 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서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스레드 이슈가 터지면서 관련주들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죠. 이후에 빨리 상승한 만큼 가파르게 순식간에 상승을 한 만큼 빠른 조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스레드가 계속해서 돌풍을 일으킨다라면 이러한 조정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한다라면 팬데믹 초기에 확진자 수의 반등을 하던 코로나 관련주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종목들처럼 가입자 수 추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라는 게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수익을 줄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레드 관련주는 중장기 관점이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으로 짧게 수익을 챙겨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스레드 관련주들 최근에 조정이 나왔고 지금이 매수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매수 기회 어떤 종목에서 찾아볼까요? 자, 스레드 관련주 대장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비데이즈를 또 꼽을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또 지금은 음봉으로 조정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휴먼 어드바이저, 로봇 어드바이저 등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모바일 광고 기여도를 분석해서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런 트래킹 솔루션으로 현재 메타 그리고 구글, 트위터와 같은 이런 기업들의 공식 파트너사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자,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하는데 상당히 단기간이 걸린 만큼 또 그 이후에도 추세적인 가입자 수 상승을 이어간다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동종목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입자 수 변동에 따른 단기 트레이딩 관점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들어왔죠. 자, 이런 상승이 들어온 가운데 여러분 항상 주가는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계속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손절가를 하단에 1,000원 이 자리 이탈을 한다라면 충분히 굉장히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를 1,350원 저항권을 정해드렸으니까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안에서 잘 대응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스레드 관련 대장주 모비데이즈였습니다.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자 꼭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1,35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AS 바로 받아볼게요. 첫 번째로 1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에 위원님께서 조선업종 강할 것이다 예측을 해주셨는데 오늘 정말 난립니다. 조선주, 해운주 다 잘 가고 있고 자, 1승은 아쉬운 게 목표가 5,100원 설정해 주셨는데 오늘 5,040원까지 고점을 올렸어요. 홀딩 해볼까요? 네, 홀딩 해야죠. 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선 관련주 그리고 선박장비 부품 제조 판매 업체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또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핫한 이슈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종목이 차트를 보시면요. 자, 지금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 자리 위로 4,500원 위로 안착을 한다라면 다시 한번 목표가 살짝 못 미쳤죠. 제가 목표가를 5,100원을 설정해 드렸는데 5,040원 찍고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 지금 오늘 음봉 시가에서 이탈해서 음봉이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면서 또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나는 수익을 줄 때 지금 요즘 시장은 윗꼬리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나는 수익을 줄 때 챙겨갈 거야 하신 분들은 또 이 5,000원 부근에서 수익을 분명히 또 챙겼을 겁니다. 그러면서 빠른 대응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표가까지 홀딩하실 분들은 홀딩하시면서 또 수익 챙겨가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승은 오늘 상승세가 이제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추가 상승이 가능하니까 목표가까지 더 들고 가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수익 챙기실 분들은 챙기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로 가온칩스도 AS 받아보겠습니다. 가온칩스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죠. 이미 목표가 저희가 44% 수익 챙기면서 달성 성공했고 오늘 강합니다. 장중에 10% 슈팅이 나왔어요. 다시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해서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죠.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업체고요. 삼성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AI, 고성능 컴퓨팅 등에 활용될 첨단 4나노 공정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내년에 더욱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러면서 동사가 그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상승했던 종목들이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종목들도 많고 까다로운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해볼 만한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률이 40%가 넘었지만 동종목
최근의 고점 4만 원이 강력한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자리를 돌파한다라면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강한 시세 둘 수 있다라고 보이시니까 저항 4만 원 보시면서 돌파 못한다면 수익 챙겨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온칩스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저 위원님께서 오늘 또 AS 해주신 종목들 다 5월, 6월에 말씀해주신 종목들이고요. 한 달, 두 달 안에 단기 수익 크게 챙기고 있습니다. 항상 단기 수익 전략으로 달달한 수익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